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유전체의학연구소 연구원 장기용입니다. 의학연구원에서 이달의 연구원 논문으로 선정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찰스 다윈이 제안한 종의 점진적 진화는 암 연구에서도 종양 진화 방식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한편 1926년 허먼 멀러는 초파리 및 식물의 엑스레이를 조사 후 돌연변이 발생을 관찰하여 돌연변이 연구에 초석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공로로 194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종내 게놈 진화 가능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암의 고두점식 진화 가능성 역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 진화와 고두점식 진화는 모두 모델이지만 암 발달 및 치료 후 재발 연구에서 공히 암 진화를 설명할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암 진화 연구는 속성상 원인, 과정,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인류학 연구와는 달리 암 진화 연구는 반복 실험을 통한 재현성 확인과 실험 단계별 개입이 가능하므로 일련의 과정과 그 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암 미세 환경의 중요성 대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개발, 인비보 유전혈통 추적 시스템 발달 등으로 인해 2010년대부터 질적 양적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의 진화 궤적을 재구성하려는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습니다. 암 진화 연구를 위해서는 암의 초기 발달과 암 치료 후 재발 과정 중에 이 사이에서 주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암 발달 과정과 항암 치료 후 재발 과정 중에 후자에 집중하여 연구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관찰 기간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암종의 미충족 의료 요구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화학요법에 의한 암 진화 촉진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속속 관찰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다수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화학요법에 의한 암 진화 촉진 관련 연구가 주목받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암 진화 과정을 추적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학요법과 암 진화 사이에 그 사이에 암 미세 환경 및 세포 간 교신의 역할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암 미세환경 구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지세포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암세포와 암 미세환경에 관여하는 기질세포들을 확보하여 인비트로에서 암 미세환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화학항암제 반응과 생존세포들의 유전적 변화 등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험 모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정상 섬유화 세포와 췌장암 연관 섬유화 세포를 저산소와 인슐린 또는 저산소, 인슐린 및 젬시타빈 항암제를 제공한 환경에서 공동 배양 후 조건 배지를 얻어 그것을 저산소 조건과 함께 대식세포와 췌장암 세포에 각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각종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섬유화 세포는 각종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성장인자, ECM 몰리큘 및 이들을 포함한 엑소존 분비가 왕성하여서 대식세포와 췌장암 세포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산소 환경에서 이들 대식세포와 췌장암 세포를 서로 다른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하고 공동 배양을 하여서 세포 내 물질의 상호 이동 현상 및 제공자와 수요자 세포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 전반에 걸쳐서 세포 간 교신 방법으로서 엑소존, 터널링 나노튜브, 세포 융합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암 미세환경 모델 하에서 터널링 나노튜브 그리고 세포질 확대 및 베큐얼이 풍부한 대량체 세포 군집, 즉 벌크 바디드 셀 클러스터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셀 모폴로지의 변화와 터널링 나노튜브에 의한 세포 연결 방식이 생초 분자의 이동과 관련이 있기에 대식세포와 췌장암 세포 사이에서
바이오몰리큘이 전달되는지 플루오사이토메트리를 통한 확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루오사이토메트리 결과 이중 형광 표식 세포들이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단일 형광 표식 세포들 대비 스트레스가 제공된 암 미세 환경 하에서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팩스를 통해 그들 세포들을 분리할 수 있었고, 콤포칼 실험 결과 대식 세포로부터 형광 프로브가 이동하여 췌장암 세포 내로 스팟 형태로 흡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대식세포율의 엑소존 분비, 그리고 대식세포와 췌장암 세포 간의 터널링 나노튜브 형성, 그리고 이들에 의한 바이오몰리큘 전달 방식이 관여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엑소존 분비 및 터널링 나노튜브 형성 억제제를 인비트로 암 미세환경 모델에 처리한 경우 앞서 관찰된 대량체 세포 군집과 터널링 나노튜브 형성이 저해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 형광 표식 세포들의 감소도 유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암 미세환경 모델에서 엑소점을 분리 후 췌장암 세포에 처리한 결과 대식 세포의 엑소점이 암 세포 내로 흡수됨을 확인하였고, 이때 앞서 관찰된 대량 세포 군집과 터널링 나노튜브 형성이 유도됨을 확인함으로써 대식 세포 유래의 생체 물질이 췌장암 세포로 전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식 세포 유래 생체 분자를 흡수한 이들 췌장암 세포에 젬시타빈 항암제를 처리하였을 시에 컨트롤 대비 저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짐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젬시타빈과 하이폭식 스트레스에 노출된 암 미세 환경에서 대식 세포로부터 엑소존 또는 터널링 나노튜브를 통해 바이오몰리큘이 췌장암 세포로 이동하며 스트레스 저항성을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엑소점을 분리하여 스트랩트핀, LGALS3BP 등을 동정하였으며 이들 단백질의 중요성을 고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팩수를 통해 달리된 이중 형광 표식 세포들을 배양하였고, 배양 초기에 앞서 관찰되었던 대량체 세포 군집 및 터널링 나노튜브가 유도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재현성을 확인하였고, 최종 셀라인을 만들어 데리바티브 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데리바티브 셀 라인들은 모두 부모 췌장암 세포주와 유전자 지문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터널링 나노튜브 및 대량체 세포 군집 형성 등이 지속 관찰되는 것은 팩스를 통한 이중표식 세포 달리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오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식세포의 엑소점, 그리고 대식세포와 췌장암 세포 간의 터널링 나노튜브 형성 등에 의하여 췌장암 세포로 대식세포의 바이오몰리큘이 이동하였음을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터널링 나노튜브의 형성 이후 세포 융합이 유도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앞서 결과에서도 터널링 나노튜브가 관찰된 바 있기에 실시간으로 세포 융합 형성 여부를 관찰하였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데리바티브 셀 라인에서 지속적인 터널링 나노튜브가 관찰되었고, 세포 융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암진화 측면에서 연관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부모세포 대비 데리바티브 셀들은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이 있었으며 부모세포에 없었던 새로운 퓨전진을 동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RNA-seq 역시 진행하여 퓨전진의 전사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데리바티브 셀들의 부모세포 대비 표현형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데리바티브 셀들에서 인베이전 활성이 높은 군과 종양구 형성 능이 높은 군으로 나누었고, RNA-seq 분석 후 캔디데이트 유전자들에 대한 기능 검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CD44, SLC16A1 상태, 포지티브 상태에서 CD24가 함께 높으면 종양구 형성 능이 높고 인베이전 활성이 낮으며, CD24가 낮으면 종양구 형성이 낮고 인베이전 활성이 높은 인버스 코릴레이션이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TCGA 췌장암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분석에서 CD1024, CD44, SLC16A1 각 유전자의 발현 정도와 생존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CD44와 SLC16A1이 발현이 높은 환자는 그들의 발현이 낮은 환자 대비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